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완벽한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티베트 불교의 고대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 영혼의 진화를 위해 정확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답은 의식의 본질 자체에 숨어 있어요. 먼저 상호의존성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읽고 있는 이 글, 당신의 호흡, 심지어 당신의 생각까지도 우주 전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연결성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실이에요. 양자얽힘 현상을 보면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입자도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으스스한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던 현상이죠. 만약 물질 세계에서도 이런 즉각적인 연결이 존재한다면 의식의 차원에서는 얼마나 더 깊은 연결이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적 네트워크의 완벽한 조율을 통해 발생해요. 당신이 특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 특정한 장소에 있게 되는 것, 특정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 모두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의식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조건들이거든요.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분리의 환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를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 진화시킨 능력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자연스러운 능력을 억압하고 대신 물질적 성공과 외부 승인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의미 있는 관계와 개인적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훨씬 높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예요. 이제 두 번째 원리인 에너지 공명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어요. 당신의 생각, 감정, 믿음은 모두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동은 같은 주파수의 경험들을 끌어당기죠.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과학적 근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방출하는 진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내면 깊숙이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실제로는 거부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사랑 대신 거부의 경험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면 왜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대부분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더럽다,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나는 가난할 운명이다 같은 신념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무의식적 신념들은 뇌의 망상활성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RAS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정보를 선별하는 뇌의 필터 역할을 해요. 만약 당신이 부족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RAS는 부족함을 확인해주는 정보들만 의식으로 전달합니다. 반대로 풍요로움을 믿는 사람은 기회와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이유입니다. 실업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다른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요.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 주파수에 있습니다. MIT의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들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해고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인 그룹이 불운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그룹보다 평균 40%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해석이 현실을 얼마나 강력하게 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죠. 세 번째 원리는 완벽한 타이밍의 법칙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시간적 조율이 존재해요. 당신이 특정한 경험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정확히 그 순간에 필요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나비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를 한번 펄럭이는 것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죠. 이는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민감한 초기 조건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만남이나 사건이 몇 년 후에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할 수 없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인생의 의미가 현재 순간에는 숨겨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다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어요. 실제로 잡스 자신의 인생을 보면 이런 완벽한 타이밍의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것, 애플에서 쫓겨난 것, 심지어 췌장암 진단까지도 모두 그의 창조적 여정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었어요. 각각의 사건들이 그 순간에는 재앙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를 더 위대한 혁신가로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대조를 통한 성장의 법칙입니다. 빛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둠을 경험해야 해요. 기쁨의 깊이를 알려면 슬픔을 겪어야 합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으려면 외로움을 느껴야 하죠. 이는 우주의 잔혹함이 아니라 의식 진화의 필수 과정입니다. 현대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회복력과 행복감을 보입니다.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르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고합니다. 자신의 강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간관계의 깊이 증가, 삶에 대한 감사함 확대, 영적 차원의 성장,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 증가. 이런 성장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근육이 저항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의식도 도전을 통해 확장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종종 가장 큰 성장의 시기가 되는 이유예요. 우주는 당신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우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팀이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쉬운 퍼즐을, 다른 그룹에는 어려운 퍼즐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어려운 퍼즐을 푼 그룹이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성, 인내력, 자신감 모든 면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였거든요. 5번째 원리는 내면 지혜의 활성화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무한한 지혜와 직관이 존재해요. 하지만 현대 사회의 소음과 산만함 속에서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를 강제로 내면으로 향하게 만들어 이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워요. 명상과 마음 챙김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기적인 명상 수행은 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켜요. 전전두피질이 두꺼워지고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또한 뇌의 여러 영역 간 연결성이 증가하여 통합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죠. 이런 뇌의 변화는 직관력과 창의성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많은 혁신가들과 예술가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를 표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창조성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면서 9번 교향곡을 작곡한 것, 프리다 칼로가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걸작들을 그려낸 것, 스티븐 호킹이 루게릭병과 싸우면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한 것 모두가 이런 원리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들입니다. 6번째 원리는 집단 의식과의 연결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집단 의식의 진화 과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이 특정한 도전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상승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공통된 무의식적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의 경험이 축적된 영역이에요. 당신이 특정한 패턴을 치유하고 극복할 때 그 치유의 에너지는 집단 무의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같은 시대의 비슷한 깨달음이나 발견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요. 다윈과 월리스가 거의 동시에 진화론을 발견한 것,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동시에 미적분학을 개발한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당신의 개인적 성장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당신이 사랑을 선택할 때 세상의 사랑의 에너지가 증가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겪는 모든 도전은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진화에 기여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7번째 원리는 완벽성의 역설입니다. 겉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이는 상황들도 더 큰 그림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는 프랙탈 기하학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프랙탈에서는 무질서해 보이는 패턴들이 더 큰 규모에서는 완벽한 질서를 드러내죠. 자연을 관찰해 보세요. 나뭇잎의 불규칙한 모양, 해안선의 복잡한 곡선, 구름의 예측, 불가능한 형태 등이 모두 프랙탈 패턴을 따릅니다. 가까이서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여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혼란스럽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완벽한 패턴의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해는 현재의 어려움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8번째 원리는 의식의 확장 과정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장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에요. 각각의 경험은 의식의 경계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계 상황에서의 경험들은
의식을 급격히 확장시켜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과 관련된 연구에서 절정 경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경험하는 순간들을 의미해요. 흥미롭게도 이런 절정 경험들은 종종 극도의 도전이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평화로운 깨달음을 얻는 군인, 심각한 질병을 앓으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환자, 사업 실패 후에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찾는 기업가들의 이야기는 모두 이런 의식 확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9번째 원리는 에너지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사회, 문화로부터 다양한 에너지 패턴들을 흡수해요. 이 중 일부는 건강하고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제한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인생의 도전들은 이런 부정적 에너지 패턴들을 정화하고 변환시키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조건부 사랑의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고통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치유할 기회를 얻어요. 고통스러운 관계 경험들은 실제로는 이런 오래된 패턴을 정화하기 위한 우주의 치유 과정입니다. 에피제네틱스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다음 세대에도 전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치유와 성장의 경험도 유전자 발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후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개인의 치유가 세대를 넘나드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10번째 원리는 창조적 파괴의 법칙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이 해체되어야 해요. 이는 자연계의 보편적 원리입니다. 씨앗이 새싹이 되기 위해서는 씨앗의 형태가 파괴되어야 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태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정체성, 믿음, 생활 패턴들이 해체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이는 더 높은 차원의 자아가 탄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위기들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의 기회입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 개념도 이와 유사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구조들이 파괴되고 새로운 혁신적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개인의 성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하죠. 이제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관찰자 의식의 개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관찰해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두 번째는 감사의 실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상황의 더 깊은 의미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감사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UCLA의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 더 높은 행복감을 보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면역 시스템까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 대화의 변화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뇌가 찾는 답도
완전히 달라져요. 네 번째는 패턴 인식의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상황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반복되는 갈등,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는 실패, 계속해서 나타나는 기회들 등을 분석해 보면 당신의 의식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직관 개발입니다. 논리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직관적 지혜도 똑같이 중요해요. 명상, 자연과의 교감, 창조적 활동 등을 통해 직관을 개발하세요. 직관은 의식의 더 깊은 층에서 오는 지혜로 종종 논리를 뛰어넘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하세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패턴들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더 높은 진동의 에너지를 선택해요. 일곱 번째는 의미 창조의 연습입니다.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때로는 즉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의식을 확장시켜요. 여덟 번째는 연결성의 인식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 자연, 우주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은 개인적인 고통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홉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현재 순간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호흡 관찰 같은 기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자기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실수나 실패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자기 자비는 치유와 변화의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해와 실천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험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됩니다.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고 고통은 의미 없는 괴로움이 아니라 변화의 촉매가 되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번 이런 관점을 체득하게 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지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예요.